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밤에 불을 끄는 순간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불을 끄면 시작되는 그것. 당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방어막이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음들이 생각이 파고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소음이 사라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 속으로 그것들이 들어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불을 끄는 순간 불현듯 10년 전 남들 앞에서 처참하게 망신당했던 일이나 오늘 낮에 뱉었던 멍청한 실언이 떠올라 미친 듯이 이불을 걷어차 본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치열한 현실을 살아내고 정작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이 밤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끔찍한 잡념과 싸우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가장 쉬어야 하는 시간에 가장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지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지.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왜 이것들이 찾아오는 건지. 그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잊고 지내다가도 세상이 고요해진 밤만 되면 우리의 뇌는 무장해제되어 과거의 가장 쓰라리고 부끄러운 기억들을 창고에서 무자비하게 꺼내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뇌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즉 멍하게 있거나 잠들려 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켜지면 뇌는 과거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불편했던 것들, 후회되는 것들을 꺼내옵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들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하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 독거미처럼 온몸을 타고 오릅니다. 이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10년 전 일이 어제 일을 불러오고 어제 일이 내일 걱정을 불러옵니다. 생각의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의 꼬리는 잘리지 않고 점점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결국 동이 틀 때까지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며 우리의 소중한 수명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을 하얗게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은 어떻습니까?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 또 무언가를 하다가 또 실수를 하고 그 실수가 또 그날 밤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 악순환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난밤 당신이 그 후회스러운 기억을 수백 번 돌이켜보면서 그 일이 바뀌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 또 같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수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복귀하며 후회한다고 해서 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차갑고도 투명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흐르는 강물에 아무리 칼자국을 내려고 칼을 휘둘러봐야 강물은 베이지 않고 내 팔만 아플 뿐이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에 칼을 댑니다. 칼이 강물을 가릅니다. 하지만 물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진 자리가 즉시 다시 합쳐집니다. 칼이 지나간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갑니다. 오직 칼을 쥔 사람의 팔만 아프고 지칩니다. 지나간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당신만 소모됩니다. 당신이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짓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린 강물을 향해 분노의 칼을 미친 듯이 휘두르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제 당신이 한 실수, 10년 전 당신이 당한 망신은 이미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그 사건은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과거가 실제하는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강물에 당신의 귀한 생명력과 수명을 바치는 이 끔찍한 자의 행위를 이제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500년의 검증을 거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밀려드는 이 끔찍한 잡념들을 도대체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시끄러울 때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싸우는 대신 생각의 흐름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사마타 SAMATHA 명상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사마타는 멈춤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싸우는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생각납니다. 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이 떠오릅니까? 흰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유일한 승리입니다. 침대에 누워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는 후회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속으로 멈춰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이 멈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생각이 시작되려는 그 순간 이 신호가 개입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이 신호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뇌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명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신경을 오직 코끝으로 들고 나는 숨소리 하나에만 강제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현재의 감각에 몰두하는 순간 과거로 향하던 뇌의 회로는 전원이 뽑힌 듯 팥하고 끊어집니다. 왜 숨입니까?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은 이미 내쉬었습니다. 미래의 숨은 아직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만이 존재합니다. 숨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거로 흘러가던 뇌를 지금 여기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잡념과 논리적으로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텔레비전 플러그를 뽑아버리듯 생각의 꼬리를 무자비하게 싹둑 잘라내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무서운 영상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상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플러그를 뽑거나 채널을 돌립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잡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그 플러그가 바로 숨입니다.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다시 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100번 와도 10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 반복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결국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는 약간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임을 아시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밤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내 멍청한 실수를 평생 비웃고 기억하면 어쩌나 하는 지독한 체면과 강박 때문에 아직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계신가요? 이것이 그 잡념들이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한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비웃을 것이라는 공포. 이 공포가 자책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거만하고도 어리석은 착각이 바로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타인의 관심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도 당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10년 전에 넘어져서 코가 깨졌든 오늘 낮에 말실수를 했든 1%의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실수를 3초 정도 비웃고 나면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쁜 지극히 이기적인 타인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낮에 말실수를 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말실수를 반추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미 그 대화 자체를 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당신의 실수를 기억하고 반추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거대하게 부풀려진 그 망신스러운 기억의 풍선에 과감하게 바늘을 찔러 터뜨려 버리십시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낡은 대본을 붙잡고 매일 밤 혼자 눈물의 원맨쇼를 하는 것은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갉아먹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헛된 시간 낭비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맨쇼. 혼자 하는 공연입니다. 관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집에 가고 없습니다. 오직 당신 혼자 무대 위에서 그 낡은 대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대본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잡념을 멈추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멈추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들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실수투성이에 어딘가 모자랐던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기억 속에 자신을 매일 밤 매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자책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매질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십니까?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성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과거의 내 모습 역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참으로 가엾고 안쓰러운 나의 한 조각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덜 알았습니다. 지금보다 덜 성숙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지금 보기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때의 최선이었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인데 어떻게 매 순간 완벽할 수 있었겠습니까? 멍청한 말을 뱉고 바보같이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서툰 시간들이 모이고 쌓여 지금의 단단하고 지혜로운 당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습니다. 그 창피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신중함이 없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깊이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은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만들어낸 재료입니다. 밤만 되면 찾아오는 그 찌질했던 과거의 나를 더 이상 미워하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지그시 감고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지. 참 고생 많았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으로 그 상처받은 아이를 꼭 안아주십시오. 눈을 감고 그때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망신당하고 실수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시절의 당신.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괜찮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잘했어.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남에게 받고 싶었던 그 말을 지금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스스로를 용서할 때 영혼의 지독한 불면증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그 실수가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를 한 당신이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맑은 뇌를 더럽히고 숨통을 조이던 그 모든 과거의 후회와 부끄러움의 잡념들을 시원한 강물에 툭 던져 띄어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잠깐 오늘 밤 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 기억,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 장면을 잠깐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당신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는 내려놔도 돼. 그 말을 하고 나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숨이 나가면서 그 기억도 조금 함께 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오늘 밤은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려 팽팽하게 긴장하시느라 정말 뼈 빠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그리고 눈물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오늘 밤만큼은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주십시오. 어제 엎질러진 물은 내버려 두시고 내일 피어날 아름다운 꽃만 생각하십시오. 머릿속이 시끄러워질 때면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평화로운 리듬에만 가만히 몸을 맡기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리듬 속에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이 숨만 있습니다. 그 숨 속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오늘 밤은 당신을 괴롭히던 이불킥의 망령들을 모두 현관문 밖에 내다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텅 빈 태초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 제일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면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잠 못 드는 밤의 처방전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조용히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밤마다 과거의 기억이 찾아와 잠을 빼앗아 가는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이불킥을 하며 뒤척이는 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밤. 그런 밤에 켜두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용서하고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그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